자, 그러면 요걸 요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요거를 이렇게 그냥 쓸게요. 강사는 너비를 그냥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 섹션 아트에 너비를 200픽셀, 그 다음에 높이를 200픽셀 한번 줘볼 거고,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레드라 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DIV한테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요 안에 갇히겠죠? 그 다음에 저는 얘한테 좌표값을 다 지워볼게요. 아이고, 뭐 이따가 좌표값을 추가적으로 주긴 할 건데, 이렇게만 그냥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풀었지만 이 녀석한테 너비를 50% 주고 하이트를 50% 줬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부모의 높이 너비가 있으니까 자식이 부모의 높이 너비를 반반씩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진 탑을 주게 되면, 마진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 안에 자식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움직이면 자식도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는 자식 요소들이 부모를 벗어나게끔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포지션 앱솔루트 주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너비 높이는 누구 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화면 걸 말하는 거예요? 화면 거죠. 그죠? 왜냐면 지금 부모를 벗어났잖아요. 포지션 앱솔루트가 된 녀석은 부모를 벗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섹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섹션 탑한테 제가 200픽셀 줘볼게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얘네들의 원래 위치가 여기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지만 얘한테 첫 번째 자식인 얘한테 탑을 0 줘볼게요. 그 다음에 레프트 0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마진 탑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900 줘볼게요. 어때요? 얘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좌표값을 이용해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탑을 0, 그 다음에 레프트 50%. 그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탑이 뭐 바텀 줘도 되고 탑을 50%, 그 다음에 레프트 0, 그 다음에 얘는 탑을 50%, 그 다음에 레프트를 50%.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얘만 따로따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DIV가 지 멋대로 부모를 벗어나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갇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시나요? 부모한테 갇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DIV가 포지션 앱솔루트인데 이 DIV들을 부모한테 갇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포지션 렐라티브예요. 렐라티브를 여러분들이 부여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보시나요? 자, 렐라티브의 뜻이 뭐라 했죠? 그렇지. 렐라티브의 뜻은 유령의 집합니다. 그러니까 유령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은 유령의 집에 가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렐라티브랑 스태틱은 같은데 다만 다른 건 뭐다? 스태틱은 유령을 가둘 능력이 없는 거죠. 얘는 유령을 가둘 능력은 없죠. 다만 렐라티브는 유령을 가둘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유령의 집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릴라티브뿐만 아니라 포지션 앱솔루트도 똑같이 얘는 유령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령의 집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두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자, 어쨌든 렐라티브는 뭐다? 얘는 유령화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령화가 되지 않은 요 녀석한테 아무리 좌표값 부여해봤자 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표값으로 이동할 수 있는 녀석은 무조건 포지션 앱솔루트, 그러니까 유령화가 된 녀석들, 포지션 앱솔루트나 픽스드인 녀석들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진탑을 한번 300픽셀 줘볼게요. 자, 여기다가 0을 줘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위로 붙겠죠? 그쵸? 당연히 300픽셀 주게 되면 이 DIV들이 부모한테 갇혀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섹션은 디스플레이가 뭐죠? 블럭이에요. 근데 블럭 요소를 여러분들이 정렬하려면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마진 레프트 오토 줬죠. 그죠? 여기다가 마진 레프트 오토 주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 오토 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수평 정렬이잖아요. 블록 요소를 여러분들이 가운데로 정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가 지금 완전히 가운데로 정렬이 됐지만 완전히 수평 정렬이 됐지만 수직 정렬이 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를 400픽셀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수평 정렬이 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수평 정렬이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화면의 해상도가 달라지면 이건 수평 정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오토처럼 마진 탑 오토, 마진 바텀 오토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진 탑과 즉 마진으로 수직 정렬하는 건 뭐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진으로 수직 정렬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다 마진 레프트, 라이트 오토 줬는데 제가 이 포지션을 얘를 렐러티브가 아니라 앱솔루트로 바꿔볼게요. 자, 앱솔루트로 바꾸면 뭐라고요? 앱솔루트도 유령의 집화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자, 참고로 포지션 앱솔루트가 된 녀석은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걸로 수평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포지션 앱솔루트가 됐잖아요. 그러면 얘가 유령의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렐라티브도 유령의 집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포지션 앱솔루트도 유령의 집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자, 앱솔루트는 뭐예요? 유령화도 가지고 있고 유령을 가두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가능해요? 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게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좌표값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탑을 50% 주고 레프트 50% 주니까 어때요? 자, 지금 이게 완전한 화면 중앙은 아니지만 여기 꼭지점 보이시나요? 이 사각형의 왼쪽 위에 여기가 완전한 중앙이에요. 여기가 화면 중앙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완벽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하고 싶은 건데 그 근처까지는 지금 간 거란 말이에요. 탑을 0 줘볼게요. 그 다음에 레프트도 0 주면 당연히 이렇게 붙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50% 주게 되면 너 위에서 50% 반만큼, 그 다음에 여기다가 50% 주면 왼쪽에서 50%만큼. 근데 살짝으로 지금 우측 치어져 있고 우측으로 치우쳐져 있고 그 다음에 하단으로도 조금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완벽하게 중앙 정렬하는 방법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었어요. 예전에 과거 웹사이트 만들 때는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포지션 앱솔루트라든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배울 플렉스라든지 그런 개념을 이용하면 완벽하게 수직 수평 중앙 정렬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일단 중앙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미세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지금 위로 보내야 돼요? 왼쪽으로 보내야 돼요? 다시 위로 보내야 돼요? 아래로 보내야 돼요? 위로 보내야죠.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야 돼요? 왼쪽으로 보내야 돼요? 왼쪽으로 보내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중앙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중앙이 아니라 여기가 중앙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올려야 되고 여기서 왼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지금 높이 너비가 뭐예요? 200픽셀이죠. 그 다음에 보더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보더 몇 픽셀? 10픽셀. 그러면 이 녀석의 높이는 지금 몇일까요? 딱 200픽셀일까요? 그렇죠. 220픽셀이죠. 얘는 200픽셀이 아니라 아우터 위드 200, 보더까지 합쳐진 220픽셀입니다. 그러면 얘를 지금 위로 얼마큼 올려야 된다? 110픽셀만큼 올려야 되고 왼쪽으로 110픽셀만큼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탑 50% 하면 얘가 지금 중앙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더 올리려면 여러분들이 좌표값을 움직여봤자 어떻게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봤자 화면의 높이가 달라지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0%에서 정확하게 110픽셀만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칼큘레이터. 칼큘레이터 쓰면 50% 플러스 110픽셀. 근데 110픽셀을 더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해줘야죠. 그래야지 위로 110픽셀만큼 올릴 수 있다. 자, 마찬가지죠. 레프트도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완전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터 위드가 지금 220이잖아요. 거기서 얘 반만큼 위로 보낸 거고 그 녀석의 반만큼 왼쪽으로 보낸 거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 녀석의 너비하고 높이가 달라진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계산해줘야 됩니다. 왜? 320픽셀이니까 거기서 반이 몇이에요? 그쵸? 160이니까 160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세월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반반 고치면서 작업하고 있어요. 그쵸? 이건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해요. 자, 여러분 지금 알려드리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패턴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개념, 그러니까 포지션 앱솔루트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요소를 수직, 수평, 중앙 정렬하는 거는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외우셔야 돼요.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녀석을 렐라티브로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앱솔루트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모난 박스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그 안에 유령들이 있었죠. 그죠? 유령들이 있었는데 지금 얘네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전체 박스, 즉 부모한테 앱솔루트를 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탑 50, 레프트 50 주니까 화면 중앙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화면 중앙이에요. 거기서 얼마큼? 위로 50, 그 다음에 왼쪽으로 50만큼 올려야지만 얘가 지금 완벽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한 거잖아요. 사람이 수동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너비 높이가 달라지면 여러분이 일일이 또 계산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귀찮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CSS 속성 중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속성입니다. 바로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폼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쓸 거는 트랜스레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트랜스레이트라는 거 뜻이 뭐예요? 이동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동.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X라 쓰게 되면 이거 뭐예요? 자, 소문자 X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대문자를 쓰는 편이에요. 헷갈리지 말라고.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기존의 위치에서 내가 X축을 이동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양수값으로 부여하면 오른쪽으로, 즉 X축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트랜스폼이 가지고 있는, 즉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박스가 두 개가 있다 했을 때 뭐 얘가 마진이나 패딩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마진이나 패딩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요소를 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마진을 여러분들이 우측에서 마진 라이트를 줬어요. 그러면 우측에서 마진 라이트를 줬다 해가지고 얘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얘까지 같이 밀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로 움직이는 거는 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얘랑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동시킬 때는 웬만하면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마진 라이트나 패딩은 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 뭐다? 우리 거는 왼쪽 오른쪽에서, 자, 이걸 200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110이라 하고요. 자, 우측에 있던 거를 왼쪽으로 다시 보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뭘로 둔다? 그냥 50으로 두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50으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좌측으로 보내야 되고 그 다음 위로 보내야겠죠? 그죠? 그러면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X축을 어떻게? 마이너스 110픽셀만큼 이런 식으로 자, 이동되죠. 그죠? 그 다음에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는 두 가지를 같이 줄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띄어쓰기 한 다음에 트랜스레이트를 하나 더 써줄 수 있어요. 자, 얘는 Y축을 얼마큼? 마이너스 110픽셀만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지금 문제가 있죠. 자, 지금 얘가 너비가 바뀌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계산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전체 너비의 반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얘도 전체 너비의 반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를 그냥 50%라 써주면 돼요. 자, 50%라 써주면 여러분들이 요게 너비 높이가 바뀌어도 어떻다? 유지되죠. 그죠? 수직 수평이 완전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포지션 앱솔루트가 된 요소를 완벽하게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하는 방법은 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유령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두 개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를 주게 되면 완벽하게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요거는 참고로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 중앙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됐습니다.